중년의 재정 계획. 작년 한 해 세금 보고를 끝내고 나서 나는 스스로를 대견해했다. 나는 작년에 파트타임 전도사 월급 그리고 은행이자 합쳐서 12,000불 조금 넘는 돈으로 1년을 살았다. 그래도 빚지지 않고 살았으니 대단한 것이다. 잠자고 먹어야 하는 기본적인 것 외에 모든 지출을 줄여야 했다. 제일 먼저 줄인 것은 한 달에 2번 가던 쇼핑을 줄이고 한 주에 한 번씩 가던 외식비를 줄인 것이다. 그래도 모자라서 사람들이 부르지 않으면 아예 나가지를 않았다. 한 번도 차에 가스를 풀탱크로 채워본 적이 없다. 항상 3분의 2쯤 채워야 했다. 예전에 쉽게 사던 어린이 공작 용품인 510불짜리를 고를 때마다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는 충격을 느꼈다. 동생 말대로 공상은 있는 대로 떨면서 1년을 보냈다. 은행에 현금을 넣어두고도 나는 지독히 가난한 1년을 보내며 왜 그런지 스스로에게도 의문이 되었다. 나는 22세에 30불을 들고 미국 생활을 시작했다. 그때는 가난한 유학생이었지만 지금의 나는 집도 있고 어느 정도 은퇴연금도 지닌 상태인데 옛날의 나보다 더 심리적으로 가난하다. 건강하지 않아서 파트타임 직장만 찾아다니고 또 나이 50이 넘으니까 오라는 데도 없다. 돈이 있는데도 돈이 없을 때보다 더 가난함을 느꼈다. 정말로 가난하던 시절에는 내가 가난한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왜 지금에 와서 더 가난을 느끼는가? 그때는 가난해도 젊어서 인생이 두렵지 않았다. 돈이 없어도 나가서 일할 수 있었고 일에 바빠서 가난을 느낄 시간도 여유도 없었다. 그러나 50이 넘은 지금은 돈의 위력이 어떤 것인지 안다. 돈이 주는 달콤함도 알고 세상의 냉정함과 쓴맛도 안다. 즉 인생과 세상에 대해서 알았던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참지 않다는 것이 심리적인 부담이다. 이제는 돈을 더 벌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고 다만 현상 유지만 해도 벅찬 시간이 됐다는 사실이 꽃감꽃이 빼먹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실감을 하게 된다. 벌어난 돈을 잃기는 쉬워도 다시 돈을 벌기는 힘든 시절이 되었고 항상 솟아나는 샘물은 양이 적어도 유지하지만 한정되어 있는 샘물은 마르기가 쉽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돈에 대해 심각한 위기를 느끼게 되었다. 또한 노년의 경제적 위기를 생각하면서 평생을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식으로 살아온 나에게 노년에 먹고 살기 위해서 마음에 없는 남자와 결혼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과 함께 겹치면서 이중의 불안감을 나에게 안겨주었다. 최근 2, 3년 동안 미국은 지독한 불경기의 연속이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해고되고 집들이 호시절의 반값에 경매에 붙여졌다. 불경기의 직장을 잃어도 40대, 40대는 다시 재취업이 가능하지만 나 같은 50대는 관리직에서 노동직으로 전향하기에는 체력이 떨어지고 관리직에 계속 있기에는 회사들의 다운사이징과 테크놀로지 기술의 부족으로 재취업이 어려워서 은퇴를 앞당기든가 실업수당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다. 미국 생활 30년의 이런 불황은 두 번째 겪지만 이번 불황은 심리적으로 더 힘들었다. 2000년대 초에는 경기가 좋았고 집값은 3배나 뛰어 올랐다. 그 덕에 나도 외식하고 쇼핑하고 여유 있는 소비자가 되어 돈이 주는 위력과 재미를 배웠다. 그런데 다시 불황으로 미국 생활 초기처럼 허리띠를 졸라매는 소비 패턴을 돌아가면서 더 힘든 삶을 살게 된 것이다. 70년대 절약이 미덕이라는 한국 문화에서 80년대 소비가 미덕이라는 미국 문화에서 다시 절약이 필수인 소비 패턴의 전환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다. 전도사 월급을 손에 쥐고 나는 하나님에게 물었다.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답은 안빈낙도였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읽은 논어의 안빈낙도가 35년이 지난 후 나에게 답으로 왔을 때 나는 실수하면서 받아들였다. 자발적인 가난을 경험하는 의미에서도 나는 가난을 즐기기로 하고 생활 전반의 모든 계획을 바꾸었다. 기본적인 식비와 주거비는 줄일 수 없지만 사교비는 대폭 줄이면서 물질적인 사치가 아닌 정신적인 시간적인 사치를 마음껏 누리기 시작했다.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아니라 가장 적은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자각 아래 왜 사람이 하루에 3끼 먹어야 되는가부터 생각하고 2끼 식사로 줄였다. 그 와중에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말이 일 중독자인 나를 가장 괴롭힌 관념이었다.
독신하는 여자는 경제적으로 지출을 줄여도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학까지 16년의 교육 외에 신학 공부 14년, 30년의 학문의 실용성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면서 돈이 되어주지 않는 학문의 가치에 대해서 심각하게 번민했다. 과연 생존을 위협하는 가난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학문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죽을 때까지 지속하고 가난한 선비로 살 수 있느냐가 의문이었다. 어느새 목사님과 교인들의 눈치를 보는 나를 보고 스스로 놀랐다. 그들은 나에게 아무 말도 행동도 하지 않는데 나 스스로가 주눅이 들어가서 그전에 당당한 내 분야만 하던 내 태도가 없어지는 것 같았다. 사실 그전까지 주말 직장이었던 전도사 월급으로 생활을 유지해 본 적은 없었다. 항상 주중에 일하던 직장에서 생계의 대부분을 지출했기 때문에 교회 사역에도 마음의 자유를 지닐 수 있었지만 수입원이 달라지니까 전에 느껴보지 못하던 생각과 감정이 미묘한 무게와 압박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스스로 주눅들어 자신의 행동 반경을 줄여가는 나를 보면서 부와 가난에 대한 내 철학의 정리가 시급함을 느꼈다. 나는 나의 수입 안에서 사는 법을 잘 몰랐던 것이다. 우리의 생활 수준은 지금 버는 수입의 수준에 따라 살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싶은 수준을 지금의 수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수입이 올랐다고 해서 우리의 소비도 그만큼 오르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너무 오랫동안 가난이나 부에 대한 극단적인 정죄 입장을 고수하고 설계해왔다. 부나 가난은 그렇게 정죄되거나 찬양되어야 하는 주제들이 아니다. 가난한 시간은 인격 함양과 신앙과 인격 형성을 위해서 쓰고 부한 시간은 청지기의 직분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가난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격을 만들어낼 수 있고 돈은 단지 우리가 돈을 가지기 전에 원래의 인격을 더 드러내는 것뿐이다. 돈은 우리의 가치관과 선호, 기호 등을 더 드러내는 것뿐이다. 이런 돈에 대한 가치관 외에도 노회 재정 계획을 위해 인간관계 경계성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 요소 중 하나이다. 30년이 넘게 교직에서 일하다가 정년퇴직을 2, 3년 눈앞에 두고 있는 친구와 노후의 재정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다. 그녀에게 나는 퇴직금을 20일로 받아서 남편 사업자금이나 아들 사업자금 또는 결혼자금으로 주지 말라고 했다. 그녀도 주위에서 연금으로 받는 사람과 20일로 받는 사람들의 논의를 삶을 보면서 연금으로 안정적인 방법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왜 아들의 사업자금을 그녀의 연금으로 주지 말아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가 한평생 봉급으로 만든 자산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쓰든가 자신도 파산하고 부모도 파산시키는 것을 보게 된다. 부모들이 자녀의 사업자금으로 자신의 평생에 모은 자산을 주지 말아야겠다고 재정계획을 세우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제시가 미안함, 냉담함에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 우선 자녀들은 부모의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할 이유가 없다. 인생의 초년병인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자신의 사업 계획 프로젝트를 들고 부모가 아닌 은행이나 다른 투자자를 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아들은 사업에 대한 현실 감각을 익히고 또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책임감과 함께 사업에 대한 도물적인 감각을 배울 수가 있다. 그러나 은행이나 투자자가 아닌 부모의 돈으로 시작하면 사업의 첫 단계에서 맛보아야 하는 현실 감각과 세상의 냉정함을 통해 경제 감각을 배울 수 없고 부모의 돈에 대한 이자도 지불할 필요가 없기에 생존에 대한 치열함도 적어진다. 첫 사업이 성공하면 돈을 투자한 부모에게 보다 아들과 며느리와 그 자녀들에게 혜택이 더 돌아간다. 좋은 일이다. 그러나 아들이 첫 사업에 실패하면 아들의 가정은 파탄이 나고 심하면 이혼에 이르고 부도난 사업 자금과 함께 아들은 어린 자녀를 데리고 늙은 부모의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때 은퇴한 부모가 냉정하게 가족 관계 선을 정해서 아들의 사업 자금을 주지 않고 자신의 노후의 재정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면 사업에 파산한 아들의 아들, 즉 손자녀를 양육할 경제력이 있다. 하지만 원정에 이끌려 사업 자금으로 자신의 은퇴연금을 주고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 같이 망해서 늙은 부모는 어린 손자녀를 양육할 경제 능력이 없어진다. 늙은 부모는 재취업의 기회도 적고 또 젊은 날의 수입만큼 수입을 얻을 수도 없다. 건강한 노후와 좋은 조부모가 되기 위해서도 자녀의 사업 자금에 투자하지 말고 연금으로 재정 계획을 세우라고
친구에게 말하니까 친구가 고맙다고 말해서 내가 놀래버렸다. 그녀도 자녀의 사업 자금으로 자신의 은퇴연금을 주지 않으려 생각했지만 왜 그런 결정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몰랐던 것 같다. 소비 패턴의 변화, 돈에 대한 현실적인 철학, 인간관계에서 경계선의 문제, 자신의 능력과 인생의 한계에 대한 인정과 수용성, 건강 문제들을 정리했을 때 비로소 안빈약돌 삶이 나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었다. 돈에 아부할 필요도 없지만 현실적인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 또 돈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경계선도 정리해야만 노후의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것을 노년에 하면 늦는다.